안 하는 건 있어도 못하는 거 없다. 안녕하세요. 비긴플레이스TV의 풀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투자 명언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오늘의 명언은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봐라 라는 말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가지고 시세를 정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KB 시세, 실거래, 매매 호가 등 모두 다른 성격과 가격을 보여줍니다. 하락한다 나타나도 하락하지 아니하고 상승한다 나타나도 상승하지 아니합니다. 시세는 심리에 의해 결정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분위기가 좋으면 호가는 말도 안 되게 급등을 해버리고 분위기가 나쁘면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시세의 상승과 하락만 운운하지 말고 현장 분위기를 함께 살펴야지만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의 영상도 분명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2년 1월 3주차 주간 부동산 시작하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잠잠해진 아파트 가격 서울 관악구가 31개월 만에 0.04%의 소폭 하락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는 시흥, 파주 등 상승한 지역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용인, 기흥구, 그리고 의왕시, 화성시 등 미미하게 하락하는 지역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시도별 매매 증감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별로는 전라북도와 충청남도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는 지난주 0.05%에서 이번 주 0.12%로 상승세가 느껴지는 반면 충청북도는 0.13%에서 0.01%로 강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 우위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신호등을 조금 토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녹색불 그룹에는 제주도밖에 없으며 노란색 그룹에는 아직 대다수 지역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그룹에는 대구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전라남도가 포함이 되어 있으며 울산광역시는 다시금 빨간색 그룹으로 내려왔네요. 특히 전라남도는 지난주 10포인트에서 9포인트로 떨어질 만큼 분위기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자, 녹색불 그룹은 제주도만 있죠. 저는 가족과 함께 임장 겸 여행을 한번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분위기를 한번 파악해보고 다음 주에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빨간색 그룹은 심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니 더욱 조심히 보셔야지만 됩니다. 특히 40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전라남도와 대구광역시는 더욱더 조심히 보셔야지만 되겠고요. 울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역시 지금 투자나 실거주로 접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는 심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수세 우위와 매도세 우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세 상위 지역은 6포인트 기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제주도, 강원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충청남도가 기준 이상으로 올라왔으며 강원도와 제주도의 매수세의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르다는 게 보여집니다. 매도세 상위 지역으로는 60포인트를 기준으로 살펴보았고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그리고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가 높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역시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울산 매수세와 매도세 차트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울산광역시의 매수세가 증가하던 2019년도 말부터 최근까지의 가격 역시 상승세로 이어졌으나 매도세의 상승세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매매 증감률 역시 확연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산이라고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공업의 도시, 조선업의 도시, 자동차, 석유화학, 모두 맞는데요. 울산의 공업도시에 대한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 때는 남구는 석유화학공단, 울주구는 온산석유화학공단, 북구는 자동차 산업단지, 동구는 조선소 등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 고연봉 1위인 동네인 만큼 정말 굵직한 기업들이 많기도 한데요. 자동차와 화학단지 그리고 조선업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울산광역시는 조선업에 의해 부동산 가격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KB 매매지수와 신조선가 지수에 대해서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차트로 한번 가져와 보았는데요. 한번 비교해 보시죠. 자,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매매 가격 지수는 상승하였으나 신조선가 지수는 하락했네요. 2013년부터 14년까지는 아파트 매매 지수는 하락하였으나 신조선가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2014년부터 16년도까지는 아파트 매매 지수는 상승했으나 신조성가 지수는 하락했고요.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매매 지수는 하락, 신조성가 지수는 상승. 그리고 이후에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상승했으나 신조성가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보합세이고 신조성가 지수는 상승세에 있네요. 자, 이처럼 울산 아파트 매매 가격과 조선업과의 상관관계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선업에는 자동화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근로자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주택 가격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선업은 동구에 특화되어 있는 산업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을 설명이라도 하듯 매매 가격 증감률이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주네요. 2010년도부터 12년도에는 남구가 먼저 오른 뒤에 한참 후에 동구가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2014년도부터 16년도에는 동구가 먼저 오른 뒤에 남구가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최근까지도 남구가 먼저 오른 뒤에 동구가 오르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처럼 울산광역시이고 거리로 따지면 몇 킬로미터밖에 되지 않는 곳이긴 하지만 지역별 산업 특성에 따라서 주택 가격도 함께 움직이는 곳이기에 산업에 대한 전망도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 군구별 매매 증감률 상위 지역을 살펴보니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가장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 시흥시와 천안 서북구 지역에 대한 상승세가 가파르게 보여집니다. 상위 지역 중에 시흥시와 천안 서북구가 지난주 대비해서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흥시의 경우에는 시흥9호선, 제2경인선 등의 교통 호재와 3기 신도시 등의 호재로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꾸준하며 매매가 강세가 유지 중이고 대하동의 우성아파트와 검호동의 노건아파트 등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서 20년에서 30년 정도 된 구축 단지들에 대한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천안 서북구 같은 경우에는 불당동에 인접해 있지만 구축이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쌍용동 일대의 단지들이 소폭 오르면서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매수세가 크게 줄어 한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 같은 경우는 신탄동에 있는 동일 스위트 리버스 스카이가 1757세대, 상대동 대전 아이파크시티 가 이제 2560세대, 도안동 트리플시티 레이크 포레가 1762세대, 봉산동의 유성 대광 로제비앙이 816세대 등 대단지 신규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 심리로 매수세는 가라앉아가지고 기존 단지들의 매물이 조금씩 늘고 있고 가격도 소폭 조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는 제가 시흥시와 대전 유성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지역이었던 경기도 시흥시로 떠나보도록 하죠. 자, 경기도 시흥시의 매매 증감률은 0.27%로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구는 51만 명, 세대수는 22만 가구로 많은 인구를 거주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주변 도시들을 보면은 광명, 안양, 군포 등 굵직한 도시들보다 면적이 상당히 넓음에도 불구하고 시흥시는 발전이 굉장히 느리게 일어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이유는 1970년대부터 개발 제한 구역, 일명 그린벨트를 박정희 대통령 정권에서 지정을 하면서 시흥시 지역에 많이 해당이 되어가지고 개발이 상당히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흥시의 북쪽, 남쪽, 서쪽, 그리고 중심부 등 시가지들이 군데군데 떨어져 있어가지고 도시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입주 물량을 살펴보게 되면은 2023년 상반기에 장곡동과 정왕동 위주의 공급이 과도하게 있을 예정이긴 하나 누적량으로 살펴보게 되면 적당한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자, 미분양은 최근 42가구로 나타났으며 지역의 규모 대비 상당히 적은 수치의 미분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미분양 아파트를 살펴보니 장현동의 모아 미래도 아파트에서 20가구, 정왕동의 동남 아파트에서 22가구의 미분양이 있었습니다. 자, 매매 증감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발전이 더디게 일어나는 만큼 상승이나 하락폭이 크지 않았었던 시흥시였는데요. 2020년도 2월경부터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2020년도 2월 20일에 발표한 부동산 추가 대책에서 주변에 위치한 수원 권성구
영통구, 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그리고 의왕시를 신규로 지정을 하면서 이에 따른 풍선 효과로 시흥시의 상승에 대한 불꽃을 점화시켜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매 거래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규제 지역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2020년도 2월부터 거래량의 상승이 본격적으로 치솟았으며 21년 6월부터 점차 거래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래량의 상승으로 인해 매물수도 2020년도 7월부터 현저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해 말부터 점차 매물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흥시를 바라보게 되면 북쪽으로는 신천, 대하, 은계지구가 있고요. 시흥시청 주변으로는 장곡, 장현, 능곡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목감지구, 서쪽으로는 월곶, 배곶지구가 있고요. 자, 그리고 시와 공단과 함께 있는 정왕동이 또 있습니다. 또 아실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기 아파트를 살펴보게 되니까 배곡동이 주로 포함이 되고 있고, 최근 거래가 많은 동으로는 정왕동, 배곡동, 은행동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에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가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게 되니까 이렇게 월곡동, 정왕동, 장곡동, 은행동이 많이 나왔는데 이 아파트 순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곡동의 진주 풍림 아파트는요, 초등학교를 품고 있고 특히 110동, 112동, 115도, 116동은 서해 갯벌뷰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월곡동은 섬은 아니지만 섬처럼 단절된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향후 2026년도에 준공 예정인 월곶 판교선이 준공이 되게 되면은 광명역과 판교역도 한 번에 갈 수 있는 요충지로 인기가 급부상되기도 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전용 5구 기준으로는 KB 시세는 3억 8,500, 실거래와 호가 모두 3억 9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 KB 시세와 비슷한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매물이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해당 단지가 소형 평형대로 이루어진 만큼 세대수가 2,500세대가 넘기 때문에 높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으나 세대수 대비한 거래율은 3개월 동안에 0.82%로 1%도 채 못된 거래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4호선 수인분당선 지나가는 정왕역 주변에 있는 청솔 아파트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9평 단일평형대로 상대적으로 절대가격이 저렴하면서 용적률이 107% 밖에 되지 않는 저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일어나서 약 70%가 상승해버린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분위기가 점차 꺾임과 동시에 최근 급등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가격 정체 형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KB 시세는 2억 5천, 실거래와 호가는 2억 4천만 원으로 KB 시세보다 낮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매물 상태가 많지 않아 매도자와 매수사 간의 눈치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곡동에 있는 숲속 마을을 봐보도록 할게요. 1246세대 대단지로 주변에는 학원가가 있고 그리고 더불어 월곶 판교선의 장곡역이 근처에 정차할 예정이라 인프라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단지 내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장터가 열리기 때문에 주부들의 선호도가 높은 단지이기도 합니다. 자, 거래는 2020년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이제 21년부터 본격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1년 만에 약 85%의 상승을 보여주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을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KB 시세와 실거래는 4억 1천만 원으로 나와 있으나 호가는 3억 9천만 원으로 점차 저렴한 매물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거래는 드문드문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래량은 많으나 세대수 대비한 거래율은 0.8%에 불과하여 현재 인기가 많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은행동의 시흥 성원 아파트는 은행동 학원가가 근처에 위치함과 동시에 은행 초등학교가 근처에 있어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연식이 쌓여져 가면서 근처에 있는 은계지구로 이동하는 수요가 커지고는 있지만 가격의 차이가 약 50%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래서 상권, 학군이 괜찮은 성원 아파트의 인기도 여전히 꾸준하게 있는데요. KB 시세는 3억 4,250만 원이지만 최근 실거래는 3억 3,400만 원으로 다소 하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호가 역시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흥시의 경우에는 주간 KB 증감률이 상위에 위치는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분위기가 좋다라고 느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서두에 언급드린 것과 같이 거무동의 노건 아파트와 같은 이제 구축이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 이런 경우에는 실수요의 인기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어 호가의 상승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자, 이어서 대전,
유성구 하락 지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충청권 제1의 도시로서 교통의 요지인 곳입니다. 더불어 대덕 연구개발특구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조성이 된 과학 및 연구의 도시이며 카이스트, 충남대 등 4년제 대학만 하더라도 13곳이 소재한 교육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관세청, 특허청이 소재된 정부 대전 청사이자 행정도시이기도 합니다. 교육, 교통, 환경 등의 균형이 잘 잡혀 있어 2019년도에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은 도시를 서울, 부산, 제주에 이어서 4위에 오르기까지 했거든요. 특히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이동을 할 때는 저는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자, 대전광역시의 인구수는 145만 명이고 유성구는 약 35만 명으로 현재 24%의 비중으로 대전에서는 서구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수가 많은 시군구입니다. 자, 입주 물량은 많지도 적지도 않은 물량을 가지고 있으나 유성구에는 22년도 하반기부터 23년도 하반기까지 다소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분양은 대전광역시 전체 602가구가 있으며 유성구에는 83가구가 존재합니다. 다만 대전광역시에서 나오는 미분양 주택들은 20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미분양에 대한 부담, 즉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부담은 없어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전 유성구의 매매 증감률을 살펴보게 되면은 2018년도 8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는 전국 대다수의 큰 도시에서 이미 상승이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옆에 위치한 세종특별자치시에 무자비한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공급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14년도부터 2018년도 상반기까지 보합세가 유지가 되었다가 2018년도 하반기부터 움츠린 개구리가 폭발하듯이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전에는 2009년도 3월부터 2011년도 11월까지 상승했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당시에는 리먼 사태의 여파로 수도권에서는 심리적 하락이 야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균형 개발의 일환으로 도입된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유성구의 매매 거래량을 살펴보게 되게 되면은 2009년 3월과 2018년도 9월에 높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매매 가격의 상승 시점과 유사해 보입니다. 다만 거래량의 하락이 본격화된 이후에 가격의 하락이 이어진 것만큼 거래량이 미치는 가격의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성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게 되면은 위아래로 길게 뻗어져 있어 같은 자치구이긴 하지만 생활권이 전혀 다르게 바라보아야지만 되는 곳입니다. 가장 상단에는 공장이나 벤처기업 등 산업시설들을 기반으로 주거시설과 그에 따른 공공기관이 위치한 대덕 테크노밸리가 있으며 아래에는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인 도룡지구가 있고요. 서쪽에는 항아리 상권이라 불려지는 노은지구가 있고 유성구의 굵직한 신도시인 도안신도시는 유성구와 서구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서 살펴볼 단지는 거래량이 상위권인 죽동의 금성 백조 예미지와 본명동의 베르디움을 먼저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어서 아실 플랫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기가 높은 도안 5블록 트리플시티와 전민동의 엑스포 아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대학교 바로 옆에 위치한 죽동의 금성 백조 이미지 아파트는 분양권 상태에서는 초등학교 설립이 되지 않아가지고 인기가 매우 저조했었으나 죽동초등학교가 2017년 설립 확정이 되면서 이후로는 상당한 인기를 보여줬었던 단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21년 9월에는 최고 9억 원까지 찍었었던 해당 단지는 22년 1월 1일에는 7억 원의 실거래가 신고가 된 만큼 4개월 만에 2억 원에 대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 하락에 대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KB 시세는 8억 3천만 원이지만 호가는 7억 9천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매물들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호가는 8억 중반대에 머물러져 있는 중이긴 하지만 실거래는 7억 초반에 거래가 되지 않으면 매수자의 거래 의사가 적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본명동의 베르디움 아파트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온천역과 도보 10분 이내로 가까운 역세권 아파트인
복명동의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는 역세권답게 최고 12억 7천만 원을 찍었으며 최근 2년 동안에 약 50%의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 대전의 분위기가 침체로 인해서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최근 21년도 12월에는 16층의 C타입이 8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KB 시세는 8억 7,500만 원에 나타났으며 호가와 실거래는 모두 8억 6천만 원대로 되어 있음과 동시에 매물도 많은 상태로 나타나서 하락에 대한 분위기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오블록 트리플시티 아파트는 트램 정차역과 유성복합 터미널 호재를 안고 입지적인 우위로 인기를 안았었던 단지로서 최고 9억 원까지 거래가 되었었습니다. 자, 하지만 21년도 8월부터는 5개월 동안에 약 15%의 하락률을 보여주면서 하락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KB 시세는 7억 2,500만 원, 실거래와 호가는 7억 원으로 나타나 있어 하락에 대한 분위기를 시세로도 충분히 느껴집니다. 전민동의 엑스포 아파트는 93년도 대전 엑스포의 행사 요원 숙소 겸 방문객의 숙박 시설로 쓰기 위해 만들어졌다가 엑스포가 끝난 이후에 보수 공사를 거쳐서 94년도 2월 달에 엑스포 아파트를 이름을 바꾸고 이미 분양을 받은 일반인들에 대한 입주가 시작이 되었었던 그런 아파트입니다. 자, 1단지부터 5단지가 있어서 규모가 상당히 크기에 단지 내에는 전민초등학교와 전민중학교가 있고요. 그래서 초세권과 중세권 아파트입니다. 자, 통상적으로는 3단지, 5단지 그리고 4단지의 일부 동들이 약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의 높은 가격을 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자, KB 시세는 4억 9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실거래는 4억 8천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보합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만 최근 3년 동안에 대한 상승률이 약 145%로 나타날 정도로 급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앞으로 상승보다는 하락에 치우칠 경향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는 경기도 시흥시와 대전 유성구를 살펴보았는데요. 경기도 시흥시 같은 경우는 상승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상승세이다 라고 이제 체감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이긴 했었고요. 대전 유성구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하락세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현장과 그리고 KB 지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승과 하락에 대한 지역을 직접 체감하면서 이렇게 매주마다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시야도 더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어제보다 1% 나은 하루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빅인플레이스 TV의 풀대표였습니다.